안녕하세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이수미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수입 의존 정책에 대해서 특히 TRQ 증량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WTO가 출범한 이후에 WTO는 글로벌 무역 체제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WTO 이 다자 무역 협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59개 국가의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50조 원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는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 스스로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성장 중심의 시대의 무역은 세계화에 힘입어 바로 세계 경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희생되어 왔죠. 신자유주의 무역은 양극화를 극대화시켰는데 특히 농업 부분은 무역 장벽을 낮추면서 농업 소득의 하락, 이어서 농업 위축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거대 식량 수출국을 상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갖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날로 늘어가는 농림축산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333억 4,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6,300억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적자 규모를 보고 있고 이는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및 사료 곡물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18.5%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도 낮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역대 최하위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증가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하지만 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 정책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으로 TRQ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TRQ는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입니다. TRQ 증량도 문제지만 여기에 관세율을 인하한 할당 관세 그리고 냉동 다대기 등의 대체 품목 수입까지 합쳐져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TR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Q는 시장 접근 물량, 저율 관세 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TRQ의 관세 할당량은 광범위한 산업에서 이렇게 제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상당 부분은 농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입니다. WTO 출범 이후에 결정된 WTRQ와 함께 각종 자유무역 협정, FTA죠. FTA를 체결하면서 도입한 각 국가별 FTA, TRQ가 현재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의 다자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FTA는 양자주의, 바로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체제입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입니다. FTA는 양자주의죠. 그래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만 무관세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WTO TRQ 설정 품목은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67개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주스, 그리고 쇠고기 이 4개 품목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63개 품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부터는 현재까지 이 FTA TRQ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FTA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FTA TRQ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무관세인데 WTO TRQ의 적용 관세인 5에서 50%보다는 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TRQ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 국영무역, 수익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WTO 같은 경우는 AT 등과 같은 23개 기관이 수입을 추천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영무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죠. 대표적으로 AT입니다. AT가 TRQ 물량의 수익권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서 품목을 대표적으로 뭐 쌀이나 고추, 마늘, 양파, 그리고 참깨 등과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권 공매 같은 경우는 공개 경제 입찰을 통해서 수익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방식이고, 실수요자 배정은 일정 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양파 기본 물량 2645톤인데 이 중에서 국영무역은 한 4,000톤, 그리고 수익권 공매로는 8,645톤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3개 TRQ 품목은 2014년부터 2016년 이 3개년 평균 이행률이 약 57% 정도입니다. 쌀처럼 100% 물량을 들여오고 있는 품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종묘나 뽕나무, 그리고 종자용 조, 인삼 등과 같은 총 8개 품목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혀 이행률이 0인 전혀 수입되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률이 높은 쌀처럼 국내에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고 있는 품목도 있고, 옥수수나 메가 등처럼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좀 큰 그러한 품목을 중점적으로 증량하고 있는 그러한 품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핵심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자금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TRQ 증량, 그리고 충분히 자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체계는 저율과 고율, 이 양극단의 관세 구간에서 주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마늘, 양파 등과 같은 주요 농산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의 경우에는 양호된 고율 관세 대신 실제로 매우 낮은 실행세율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국경 보호 수준이죠. 이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두의 고관세는 487%입니다. 매니옥 887%, 메가 269%, 맥주맥 513%입니다.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실행 관세는, 그러니까 실제 수입될 때 부여하는 관세는 매우 낮은 세율인 대체로 2% 내외라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 안정 그리고 수요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들 품목은 대부분 저율의 할당 관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규칙,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서는 TRQ를 증량하는 품목 그리고 물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PPT에 있는 그림의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감자의 기존 TRQ 물량은 18,810톤입니다. 이 18,810톤은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18,81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304%라는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TRQ를 증량하면서 30%라는 이 저율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물량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 물량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관세인 304%는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63개 이 WTO TRQ 품목 중에서 물량을 증량하는 경우가 많은 품목은 대표적으로 참깨, 대두, 보조사료 등과 같은 품목입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국내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좀 부족해서 수급 불균형 해소 그리고 원자재 공급을 이유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증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러한 증량은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4차례의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3월 22일 3개 품목, 7월 8일 2개 품목, 8월 10일 2개 품목, 그리고 12월 9일 13개 품목에 대한 증량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증량한 팥, 녹두 등 이 13개 품목의 증량의 물량만 해도 52만 5,255톤이었습니다. 정부가 증량하는 이 물량은 기존 WTO TRQ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자 한다면 WTO 규정, 이 TRQ 목적대로 정해진 고율 관세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깨의 경우에는 기존 물량이 6,731톤입니다. 하지만 2022년 2번 증량한 물량은 64,269톤 그리고 60,269톤으로 기존 물량보다 9배, 9배를 초과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출하기가 임박한 이 시기에 저율 관세의 수입 물량이 들어왔을 때 국내의 농작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의 상황이나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율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WTO 출범 당시에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TRQ 물량을 정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 관세를 매겨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급도가 높은 품목은 성출하기를 피해서 입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도 이 TRQ 수입이 그리고 증량이 국내 농작물 수급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WTO에서 정해놓은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TO는 비관세 조치이고 자국 보호 장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양파의 TRQ 기본 물량 2645톤인데 쿼터내 세율이 50%입니다. 이 쿼터내 세율을 벗어난 쿼터 외 세율, 고율 관세는 135%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7,000톤 그리고 올해 초조 2만 톤을 증량할 때 할당 관세라는 10%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의 이 할당 관세를 이용해서 기본 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TRQ는 수출국에게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정해진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저율 또는 이 무관세의 TRQ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더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TRQ 증량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품목, 대두, 콩입니다. 식용대두 WTO, FTA, TRQ 물량은 2016년 25,200톤에서 2021년 291만 1천 톤으로 43,000톤이 증량되었습니다. WTO TRQ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WTO TRQ가 아닌 FTA TRQ를 통해서 공급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수입의 증가와 함께 국내 콩 생산 기반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 콩 재배 면적은 64,956헥타르, 생산량은 13만 톤입니다. 하지만 수입량은 131만 3천 톤입니다. 생산량의 10배가 수입되어 들어왔습니다. 콩은 김치와 함께 우리나라 음식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하지만 자급률은 6%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콩,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국내에 현재 자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매년 저율,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RQ를 증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부는 국내에서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가 안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급하지 못하게 된 국내 생산을 확대시키지 못하게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 의존에 있고, 국내 콩 가격이 수입산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저율의 관세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TRQ를 증량하고자 할 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율 관세 물량 증량이 국내 우리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제4조처럼 주무부 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때에는 7가지 증량 물량의 실증적 근거다, 증량이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단기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서 이것을 제대로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농산물 값에 이 관세가 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처럼 수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수입되어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바로 외국 농산물이 저율의 관세로 대량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율 관세로 들어온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각 산업 부문별로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농림업은 급격한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화 속도가 특히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7년 4.4%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TRQ 증량, 그리고 할당 관세, 이 문제와 함께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대체 품목의 수입 증가 부분입니다. TRQ를 운영하고 있는 품목 중에는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는 유사 대체 품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고추, 다대기, 냉동마늘, 초산 조제 마늘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TRQ 건고추의 관세율은 50%입니다. 대체 수입 품목인 냉동고추 관세는 27%, 다대기 45%로 대체 품목 수입을 통해서
이 건고추 관세를 넘어선 이 고관세를 피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고추 TRQ 수입 물량, 건고추와 고춧가루입니다. 6,742톤입니다. 하지만 이 유사 대체 품목인 냉동 고추 다대기로의 수입 물량은 32만 7천 톤이 넘습니다. TRQ 물량의 49배가 넘는 물량이 대체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RQ로 운영되는 품목의 2022년 수입 물량은 2만 1,304톤인데 대체 물량, 냉동 마늘을 예로 들어서 본다면 대체 수입 품목은 46,757톤으로 2.2배를 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TRQ 물량, 대체 수입 품목의 수입 증가, 큰 문제죠. 이것과 함께 국내에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RQ를 높은 이행률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쌀입니다. 1995년 5만 1,000톤의 물량으로 TRQ 물량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때는 MMA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TRQ로 해서 40만 8,700톤의 쌀이 매년 관세 5%로 TRQ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 현미, 맵쌀, 찹쌀, 쇠미 등으로 매년 수입되어 들어오는데 이 수입 금액만 해도 매년 7천억 원 상당입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 수요량을 조금만 우리나라에서 생산 기반을 지켜준다면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량의 12%가 넘는 이러한 물량이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TRQ 쌀의 대체 품목으로는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찐쌀이 있습니다. 찐쌀은 쌀 관세화가 되기 이전부터 수입이 되었습니다. 떡이나 미숫가루, 고추장, 엿기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찐쌀은 50%의 관세율로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2,051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찐쌀에서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바로 탄력 관세입니다. 탄력 관세는 관세를 인하하는 앞에서 우리 양파에서 살펴봤던 할당 관세가 있고 그리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정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69조에서는 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을 수입 증가를 할 때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그리고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 찐쌀 수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GMO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찐쌀은 8%의 기본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러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조정 관세를 부과해서 현재까지도 50%라는 세율로 적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중에서는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표고버섯 등에 이 조정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 관세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국내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농산물 수입 시장에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법 행위가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한국양파연합회는 초과 적재를 통한 양파 밀수입 의혹을 제기하였고 중국산 양파를 밀반입하려던 수입 억자를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것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저가 신고와 중량을 속이는 밀수입, 민간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산 관리와 감독의 강화를 더욱더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내 생산 기반은 붕괴될 것입니다. 현재 자급률이 낮다고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입 물량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수입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수록 국내의 생산 기반도 다시 늘어날 수 있고 식량 자급률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 시행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TRQ 수입 관리는 수입국의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원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율의 수입 농산물 확대를 통한 국내 농민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TRQ 운영과 그리고 증량이 진정 국내 농업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먹거리 지원 정책의 확대와 같은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 의존이 아닌 국내의 식량 자급률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식량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한 대안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